타이탄의 도그들 팀 페리스 1장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BJ 노박.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다. 크리스 사카.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아는 것이 독창성이 아니다. 독창성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크 앤드리슨. 1.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수백 명의 타이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물었다. 당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합니까?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매력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은 5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내 경험에 비춰보건대 이 가운데 3가지만 해내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타이탄들은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다. 이 시간이 그 후의 12시간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5가지가 모두가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 잠자리를 정리하라. 2011년 토론토에서 열린 한 지식 포럼 행사에서 단답판이라는 이름의 영속 높은 승려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신아는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에너지가 100만 개의 방향으로 1mm씩 흘러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내게 그는 말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잠자리부터 정리해보세요. 웃기는 얘기였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 체포작전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의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코웃음 칠 일이 아니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가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가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돈 방식은 호텔 수준의 정료와는 거리가 멀다. 목표는 그저 시각적인 깔끔함이다. 그래서 흐트러진 시트를 일일이 정리하지는 않는다. 커다란 담요나 이불로 시트 전체를 덮고 주름을 펴준다. 그런 다음 베개를 담요 아래나 위에 가지런히 놓으면 끝이다. 이게 전부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당신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라면, 특히 침실이나 침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정리 작업은 효과는 배가 된다. 3분이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변의 어질러짐을 해결할 수 있다.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최고의 온라인 마케터 노아 케이건은 호텔에 묵을 때조차 손수 침대를 정리한다. 그는 강조한다. 3분 내에 잠자리를 정리하라. 그 이상의 시간을 쏟으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 살다 보면 생각도 못한 문제들이 일어난다. 나는 타이탄들의 잠자리 정리법을 벤치마킹하면서 삶의 높은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2가지를 발견했다. 둘 다 아침에 하는 일이다. 첫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스토아 철학서를 몇 페이지 읽는다. 둘째,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 무슨 이야기냐고? 자세히 살펴보자. 나는 냉장고 문에 다음과 같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언들을 붙여두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 일에 간섭할 것이고 고마워할 줄 모를 것이며 거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질투심 많고 무례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자리 정리다.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에도 손톱으로 절벽 끄트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식이 추락하는 건 면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은 삶에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뭔가를 이뤄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 재차 강조하지만 잠자리 정리가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으뜸이다. 2. 명상하라. 서문에서 밝혔듯이 타이탄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긴 수련을 한다. 명상을 삶의 중요한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켈로코스의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산다. 우리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진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디빌딩 챔피언이자 배우인 아놀드 슈웨제네거, 발표하는 앨범마다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글리치모 밴드의 저스틴 보레타,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이자 법학 박사인 아멜리아 분,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 마리아 포포바 등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타이탄들의 가장 일관된 패턴을 꼽으라면 단연 명상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막 깨어난 아침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다. 10분에서 20분쯤 소파에 앉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에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명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결과는 더 좋게 나와야 한다.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등과 같은 생각이 계속 되풀이되는 걸 피해야 한다.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집중력을 소유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하루에 몇 분씩은 의식적으로 기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된다.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일정한 거리 뒤에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머리 위로 총알이 쌩쌩 날아다니는 최전선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매일 느낀다.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꾸준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참호를 나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지휘관이 될 수 있다. 타이탄들은 강조했다. 자기 삶의 지휘관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전체 지도를 살펴보면서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와 순서, 필요한 자원, 무시해도 될 조건 등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명상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극단적으로 말해 때론 심호흡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다.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라. 선택 가능한 명상법은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 나 자신과 이 책에서 소개하는 타이탄들, 그리고 수만 명의 내 독자들과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성공적으로 활용한 명상법들을 소개해보자. 1. 헤드스페이스나 캄 등의 앱을 이용한다. 헤드스페이스가 무료 배포하는 테이크 10은 열흘 동안 하루 10분씩 명상법을 안내해준다. 명성 높은 저널리스트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리치 펠로니는 헤드스페이스의 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장편 소설 분량의 기록으로 남겼다. 최고의 운동력을 자랑하는 아멜리아 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헤드스페이스와 캄을 번갈아 사용한다. 나 또한 이 두 앱의 애용자다. 특히 캄은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으로 깔아줘서 좋았다. 2. 유도 명상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도 명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안내를 받는 방법이다. 유튜브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유도 명상법이 올라와 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된다. 타이탄들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신경과학자인 샘 해리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이자 불교 명상가인 타락 브렉의 유도 명상을 적극 추천한다. 작가 마리아 포포바는 매일 아침 타락 브렉의 미소 유도 영상을 경청한다. 당신이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할 것 없다. 유튜브를 찾으면 당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유도 명상 프로그램이 분명 올라와 있을 것이다. 사실 명상에는 언어가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만트라를 읊조리는 초월 명상도 추천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는 타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한 주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한두 마디를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이면 된다. 거창할 거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의 두려움의 용과 싸우자 등과 같은 말도 좋은 만트라가 될 수 있다. 나는 자연스럽게라는 단어를 즐겨 외우곤 한다. 초월 명상은 움직이는 모든 표적과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상의 적에 구애됨 없이 중요한 몇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설적인 록그룹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도 생전에 초월 명상에 심취했으며 세계 최고의 방송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또한 초월 명상의 열렬한 지지자다. 만트라 중심의 명상을 할 때는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자. 책상다리 자세를 취하거나 요가를 하듯이 몸을 뒤틀 필요는 없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고 손을 허벅지나 무릎 위에 올리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게 기본 자세다. 목표는 생각의 관찰이다.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번 시작했을 때 최소한 7일은 지속해야 한다. 그보다 짧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의사가 항생제를 일주일치 처방해 주었는데 사흘만 약을 먹었다면 염증이 완치되지 않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야심차게 한 달, 두 달, 1년씩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을 하겠노라 결심하지는 말자. 하루 10분, 7일이면 충분하다. 하루에 30분이나 60분씩 명상하겠다는 생각도 가역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목표는 낮게 잡아라.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한 번은 달라이 라마에게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 삶의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질문한 적이 있다. 그의 답은 간단 명료했다. 50시간 정도다. 세상에 50시간이라니. 생각보다 정말 짧지 않은가. 명상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단 100분만 누적돼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이루는데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흥미로운 얘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나는 1년만 부지런히 명상 수행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는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동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습과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언제나 최후의 순간이다. 나는 20분 동안 명상을 할 때 15분은 마음속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데 쓴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 얻고자 했던 평화와 조화, 충만함은 마지막 5분에 나타난다. 15분을 노력해 5분을 얻었다는 건 명상에서 꽤 성공적인 결과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마다 이런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 20분 중 19분 30초 동안 해야 할 일의 목록이나 예전에 벌어졌던 언쟁, 어젯밤에 보았던 에로틱한 영화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많다. 이런 결과는 명상에서 F학점일까? 그렇지 않다. 명상의 핵심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다.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다. 정신이 흩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후 단 1초만이라도 다시 만트라에 주의 집중을 하면 그건 성공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도 명상의 전문가 타라 브렉은 이렇게 설명했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껏 우리는 관심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근육을 주로 단련해왔기 때문이다. 명상의 99%가 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나머지 1%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루 10분, 7일 동안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주의가 산만한 내가 화를 낼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많은 타이탄들과 내가 꾸준한 명상을 통해 얻은 보상은 날마다 일을 30에서 50% 더 하면서도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 10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주문을 외운 결과치곤 엄청난 행재가 아닐 수 없다. 아침에 준비 운동 삼아 집중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중에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방해를 받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원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쓸 것이다. 무딘 도끼로 나무 밑동을 찍어대는 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7일 동안 명상 훈련을 하면서 정신을 날카롭게 버려보자. 컬럼비아 레코드의 CEO이자 MTV 성정 역대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 20인 중 한 명인 릭 루빈과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진작가 체이스 자비스는 내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얻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마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라. 그것이 명상이다. 3. 한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익스트림 오너십의 저자이자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팀의 최우수 지휘관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조코 윌링크,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용감한 사람들 중 한 명인 그는 매일 늦어도 새벽 4시 35분에는 일어난다. 그는 말한다. 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심리적 승리감이 좋기 때문이다. 그는 경쟁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훈련을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타인보다 먼저 깨어 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먼저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강력하다. 나 또한 그와 몇 차례 만난 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하는 5회에서 10회의 동작 반복은 운동이 아니다. 상태 준비와 잠을 깨기 위한 것이다. 단 30초만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찬란했던 정신도 가라앉는다. 내가 선호하는 동작은 팔굽혀펴기이다. 이거라면 잠들었던 신경계가 멋지게 깨어난다. 그런 다음에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밀리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작가 토니 로빈스처럼 30초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하곤 한다. 4. 차를 마셔라.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신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차를 즐기게 됐다.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는 숙성시킨 보이차, 용정차다. 보이차와 용정차의 찻잎을 섞어 유리 찻주저자에 넣어 우려낸다. 여기에 얇게 저민 강황과 생강 조각을 곁들여도 좋다. 섞은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1분에서 2분 정도 우려내면 되는데 다도 전문가들은 격하게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페리스 씨.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보이차와 용정차는 각각 우려내는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15초만 우려야 하고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아침 시간에는 격식을 따질 여유가 없다. 목표는 간단히 마시는 것이다. 보이차와 용정차의 복잡 미묘한 매력은 느긋한 주말에 탐구하자. 물 온도는 섭씨 85도가 정도가 딱 좋다. 이렇게 만든 차와 찬물 한 컵을 준비해 편안한 식탁 앞에 앉아 아침 일기를 펼친다. 5. 아침 일기를 써라. 차를 마시며 아침에 일기를 쓴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누누이 말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된다. 나는 타이탄들의 조언을 얻어 5분 저널이라는 일기장을 사용한다. 5분 저널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데 효과적이다. 5분 저널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침에 5분 동안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고 저녁에도 5분 동안 똑같이 한다. 각각의 질문에는 3가지의 답을 적는다. 아침에 대답해야 하는 내용.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오늘의 다짐. 밤에 써야 하는 내용.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 인생은 늘 체크리스트와 실행의 연속이었다. 나는 일을 계속 밀고 나가는 데만 집착하기 쉬운 성격이다. 그러다 보니 밤이나 낮이나 계속 미래에만 집중한다.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불안이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2분에서 3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5분 저널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는 탁월한 도구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답을 적을 때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모드가 되어 매일 똑같은 답만 적게 될 것이다. 이런 반복적인 답은 아침 일기를 쓰는 목적에 어긋난다.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에서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나는 매일 아침 5분 저널을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떠오른 것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3가지를 고른다. 1.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오랜 지인들. 2.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부모님께 전화를 걸 기회일 수도 있고 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기회일 수도 있다. 아주 특별한 기회일 필요는 없다. 3.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 당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 또는 발견한 것. 4. 가까이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이는 토니 로빈스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다.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으로 눈을 돌려보라. 창밖으로 흘러가는 양털구름, 감싸진 찻잔,
사각사각 쓰고 있는 펜, 잔잔한 음악 소리, 무엇이든 문득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면 다 괜찮다. 밤에 집에 돌아와 작성하는 오늘의 굉장한 일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심리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5분 저널 한 권을 작성하는 작은 노력이 당신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를 알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 노트 작성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5가지를 모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이 채 되지 않는다. 더 기쁜 소식은 타이탄들 또한 이 5가지를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타이탄들은 모두 최소한 매일 한 가지 이상은 해치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3가지 이상을 해낸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다. 2.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하라. 에드 캔머는 스티브 잡스, 존 레스터와 함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인물이다. 현재 그는 픽사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장직을 맡고 있다. 5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컴퓨터 그래픽의 중요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극찬한 바로 그의 책, 창의성을 지휘하라는 글로벌 CEO들의 언론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서로 평가받고 있다. 에드 캔머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고의 오리지널이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다. 공전의 히트작 토이스토리 2를 제작할 때도 라따투이를 만들 때도 에드 캔머과 픽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에드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들 최종 완성된 작품은 초안을 잘 다듬어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물론 모든 작품은 초안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처음의 초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이었다. 마침내 나와 픽사의 직원들은 깨달았다. 첫 번째 버전은 언제나 실패작이라는 것을. 에드의 말은 울림이 크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작품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려면 언제나 그 밑바탕이 되어준 아이디어, 시놉시스, 밑그림 스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아주 신선했던 아이디어도 그 전개 과정에선 식상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때의 처음은 아이디어가 막 탄생했던 때의 처음과는 다르다. 에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진보는 백지 위에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순간과 그렸던 밑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순간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초안을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 완성되는 것이다. 진부해지지 않으려면 그려지지 않아야 한다. 놀라운 얘기다. 오랫동안 곱씹어보라. 분명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읽지 못한다면 귀를 기울여라. 인간의 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어려운 책을 잘 읽고 어떤 사람은 숨어있는 걸 곧잘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듣고 어떤 사람은 결정적일 때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물과 대상을 바라볼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에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를 읽지 못한다.
시를 읽으면 몇 초도 안 돼 내 작동이 멈춘다. 언젠가 호모의 일리아드를 읽기 위해 끙끙대다가 포기했는데 그 작품이 운문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이 그럼 읽지 말고 들어보세요 라고 권했다. 그래서 오디오북 버전을 구입해 들어봤는데 놀라우리만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일리아드가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인 줄 미처 몰랐다. 그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되는 선결 조건으로 해석력을 들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것들을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크리에이티브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간단히 말해 창의력은 창의적 해석력이다. 독창성은 독창적인 해석력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 분야가 아니라서, 내 취향이 아니라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나와 거리가 멀어서 등과 같은 이유들이 당신을 진부한 사람으로 만든다.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하면 모두가 타이탄이 될 수 있다는 서문의 메시지를 떠올려야 하는 순간이다. 고등학생 시절 에드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고 미술에도 뛰어났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 이르러 곰곰이 생각해보니 디즈니의 애니메이터가 되기엔 자신의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물리학으로 전향했다. 물리학과 애니메이션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에드는 결국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터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예술이란 그림을 잘 그리는 법, 그리고 탁월한 자신만의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이다. 3.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페이스북을 비롯해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투자해 억만장자가 된 피터 틸을 소개해보자. 2016년 12월 현재 그의 트위터에 올라온 트윗은 한 개뿐인데 팔로워 수는 15만 명을 웃돈다. 젊은 창업가들의 바이블로 꼽히는 제로투원의 작가이기도 한 그는 전 세계 젊은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나 또한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목표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지.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라는 변명에 다름이 아니다.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의 목표가 쓰이면 어떤 삶도 가망이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피터 틸을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한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 한 가지를 찾는 데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마치 도박장에서 그때 운만 좀 따랐더라면 하며 계속 돈을 잃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에서 그 뉴스가 그때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하며 계속 있는 기업에 베팅을 하는 것과 같다. 결정적인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마라.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실패했기에 백지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끈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일단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 곧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차별화는 약해진다. 따라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트렌드는 의미가 없다. 망한다는 건 특정 트렌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는 짐작조차 못했다. 지구의 대안을 찾아 화성에 가겠다는 생각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에게 이 생각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다. 현재 스페이스 X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능한 사업이다. 스페이스 X 말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동기로 작용한다. 그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그에게 베팅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피터 틸도 맞장구를 친다. 다음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할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멋지게 모방했다는 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 피터는 강의실에 앉아있는 대신 새로운 걸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에 진학해 몇 개 안 되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결국 몇 개의 똑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 또한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 이 같은 잘못된 길과 답에 열중했었다고 해상한다.
그는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신에게 질문하라. 승부욕이 강한 체스 선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의 뜨거운 승부욕은 마침내 그를 체스대의 우승자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체스 외의 다른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그 승부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체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만 몰두시키기 때문이다.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피터 틸은 덧붙인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의한 것을 깨라. 성공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과 사업, 아이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2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내가 매일 떠올리는 문제들 중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아직 아무도 세우지 않은 멋진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나는 그의 이 지혜로운 질문들을 빌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피터는 특히 열정을 가진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먼저 다음 3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점 문제. 소규모 시장에서 큰 폭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작하는가? 비밀 문제. 다른 사람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독특한 기회를 발견했는가? 유통 문제. 제품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4.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아침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가며 분주하게 뭔가를 만든다.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만다.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린체핀, 종족들, 보랏빛 쏘가온다 등을 비롯한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세스 고딘만큼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려줄 인물도 없다. 그의 책들은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방식과 리마커블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글들은 수백만 비즈니스맨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요요다인과 스키두 등 여러 회사를 설립했고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중 하나다. 2013년 그는 다이렉트 마케팅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최근에는 킥스타터를 통해 4권의 책을 연달아 출간함으로써 출판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책 출간을 위한 모금 캠페인은 단 3시간 만에 목표액에 도달함으로써 킥스타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출판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10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20개를 떠올려라. 세스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다.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개쯤은 반짝 나타나는 법이다. 20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해 그중 17개는 실패했지만 남은 3개가 성공한 덕분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제임스 알투셔 또한 세스 고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다. 나는 그보다 더 빠르게 거대하고 열성적인 팬덤을 구축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제임스는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이 연습은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이디어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 10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심한 압박을 가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황스럽거나 바보 같거나 고통을 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한다. 이런 방어 기제를 차단하는 방법은 내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이든 떠올려 아이디어 풀을 풍성하게 채울수록 좋은 아이디어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책을 쓰기 위한 꽤 좋은 아이디어가 5개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때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위력을 발휘한다. 막힌 아이디어의 출구를 찾을 때 제임스와 세스가 즐겨 쓰는 방법이 있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책 도로시와 오즈의 마법사를 들추면 도로시와 월스트리트의 마법사라는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캔자스주에 사는 도로시가 어느 날 태풍에 휘말려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떨어진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면 월스트리트의 마법사를 찾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마법사는 도로시에게 초단타 펀드 매니저로 일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이 어이없는 스토리가 도로시라는 널리 알려진 동화 속 캐릭터를 더 현대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입체적인 새로운 인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분명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이 실제로 이 같은 방법을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짜는데 활용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는 주변의 책장을 둘러보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읽히지 않은 안타까운 책도 있을 것이다. 당신을 매료시킨 홍보 카피가 박힌 책도 있고 진부한 제목 때문에 실패한 책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서로 결합해 재미있는, 황당하고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를 짜봐라. 첫걸음을 뗄 수 있어야 진짜 아이디어다. 제임스를 비롯한 타이탄들의 아이디어 노트는 대부분 2개의 단으로 나뉘어 있다. 한쪽 단에는 아이디어 목록을 기록한다. 다른 쪽 단에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끌어가는 첫 번째 단계를 적어 놓는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기록이 중요하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아이디어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줄지 몹시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버진그룹의 CEO 리처드 브레슨을 예로 들어보자. 이제 막 자신의 사업을 한창 시작하던 무렵에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항공사의 서비스가 그날따라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노트 한쪽 단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항공사를 만든다. 그러고 나자 피식 웃음이 났다. 아직 돈도 없고 아무런 사전식도 없는 일개 잡지 발행이니 어떻게 항공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웃다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노트의 다른 쪽 단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보잉사를 찾아간다. 내가 임대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본다. 리처드는 진짜 보잉사를 찾아갔고 항공기 2대를 임대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을 버진 항공의 첫걸음이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첫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하라. 안 되는 걸 끌어안고 평생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와이어드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엔 내노라 하는 독창적 사상가와 인물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 플라톤이라는 사진작가의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신나간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진지하고 뛰어난 생각보다 당신의 그 미친 생각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목록을 만들었다. 내 돈을 모두 기부한다. 전 세계 서점에 진열된 내 책을 모두 사들인다. 6개월 동안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끊는다. 그러다가 점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갔다. 내 양발을 절단한다에까지 이르렀지만 목록은 점점 불어갔다. 그 중에는 창업한 회사를 떠나 무기한 방학 깎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CEO인 내가 무기한 방학? 그러면 100% 회사는 망할 터였다. 하지만 이것은 마침내 최근 5년 사이에 내가 생각해낸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타이탄들이 추천하는 매일 10개 아이디어 만들기 연습. 세스와 제임스를 비롯한 타이탄들은 강조했다.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근사한 사업 아이디어는 1년에 몇 개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재미다. 돈이 될 만한 게 아니라 흥미를 자극할 만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작성해야 한다. 이 책의 타이탄들이 추천하는 아이디어 작성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낡은 아이디어 10가지. 내가 직접 발명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물건 10가지. 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 구글, 아마존, 트위터 등을 이용한 사업 아이디어 10가지.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 내가 촬영할 수 있는 팟캐스트나 동영상 아이디어 10가지. 중간 상인을 없앨 수 있는 업계 10곳. 다른 사람들은 종교처럼 떠받들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 10가지 물건이나 가치. 내가 예전에 쓴 짧은 메모나 게시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 친구가 되고 싶은 전혀 모르는 사람 10명. 어제 배운 것 10가지. 오늘 평소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일 10가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야기의 입구와도 같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곳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기회만 되면 떠올린다. 대체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악순환에 매달려 있다. 매력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 세스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인드와 환경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가슴 벅찬 시간을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뿌듯한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게 한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을 사로잡게 된다. 세스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지 못하면 즉시 사용을 멈춰라.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과 창의적인 아티스트들 또한 세스에게 동의하며 말했다.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 아직 하지 못한, 차마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아이디어에 굶주린 곳으로 가라.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바 있는 디자이너 린 고든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를 갖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답은 하나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굶주린 곳으로 가라. 린 고든은 여러 해 동안 장난감과 영유아를 위한 물건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그녀의 사업은 늘 난간에 부딪혔다. 미국의 장난감 회사들이 좀처럼 그녀를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무리도 아니다. 대형 장난감 회사들에게 린 고든이 제안하는 것 말고도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이미 한가득 쌓여있기 때문이다. 린은 친분이 두터운 세스 고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세스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린, 나랑 같이 책 사업이나 하는 게 어때? 출판업계는 제대로 보지도 못 봤는데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기 책상 위에서 다음 아이디어를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아마도 그들은 네가 팔려 하는 걸 사고 싶어 혈안이 돼 있을걸? 세스의 조언이 있고 난 2달 후, 린은 어린이들의 창의적 활동을 돕는 활동카드 시리즈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출판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500만 세트 이상의 카드를 팔아치웠다. 최초의 10명에게 보내라. 앞에서 타이탄들이 추천한 아이디어 작성 목록을 살펴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리스트가 하나 있다.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이다. 이는 무슨 뜻일까? 세스가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픈 아이디어가 생겼다면 10명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이때 그 10명은 이미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아이디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면 이제 당신의 아이디어는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된다. 엄청난 것을 만들려면 아주 작게 시작하라.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매 순간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내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가장 소소한 프로젝트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규모의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 등을 자문해 볼 것을 타이탄들은 권한다. 가장 작은 것은 달성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큰 걸 고르고 싶어 한다. 큰 것 속에는 숨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숨어 있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라. 그곳에서 구명정이 몇 척 없는 사람들과 항해를 시작하라.